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무입니다. 병원에서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을 만나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년과 고령 남성분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해 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기력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관리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적하수호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적하수호를 이렇게 드시면 50대도 기력이 살아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하수호하면 머리카락이나 간에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또는 민간요법이다, 한약재라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적하수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했을 때 기력 저하, 성기능 감소,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발기부전, 남성 건강, 노후 건강, 그리고 시니어 성건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우울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는 주변에서 좋다는 약을 무작정 드시다가 효과는커녕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적하수호를 중심으로 왜 중년 이후 남성의 기력이 떨어지는지,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쓰지 않고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설명드리듯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 대신 아직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70세 김 선생님, 68세 박 어르신처럼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이후에 자세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몸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 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왜 중년 이후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남성분들의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지 그 진짜 원인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고 성기능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나이는 배경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몸속 환경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인은 호르몬 균형의 변화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중년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유지, 기초 체력, 집중력, 기분, 에너지 전반에 깊이 관여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쉽게 피로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의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발기부전도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액이 말초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골반과 하체 쪽 혈류가 감소하면 성기능 저하로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단순히 성기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신 혈관 건강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몸 전체 순환이 약해졌다는 경고라고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신장은 생식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이 약해지면 정력과 기력이 함께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간 기능 수치가 경계선에 있거나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기력 저하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리가 가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몸속에 미세한 염증이 쌓이고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잠을 자도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왜 적하수호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적하수호는 단순히 기력을 보충하는 약재가 아니라 간과 신장을 동시에 보강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몸이 허해지면서 나타나는 기력 저하에 적합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적하수호가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적하수호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 제품이나 사서 드셔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적하수호는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하수호를 먹어봤는데 별 효과 없더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흔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보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보충만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혀 있고 간이 지쳐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적하수호 자체보다 어떻게 왜 언제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력 저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둘째, 발기부전과 남성 건강 문제는 전신 건강의 결과이다. 셋째, 자연적인 해결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영상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선택하고 계신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약은 이미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있고 지인이 좋다고 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약들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즉, 증상을 잠시 도와주는 약이지 몸의 근본 상태를 회복시키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한 날은 효과를 느끼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복용할수록 약에 의존하게 되고 심리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5세 최 선생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서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용량을 늘려야 했고 약이 없으면 시도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기능 문제뿐 아니라 자신감 저하와 불안감까지 함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은 단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남성 호르몬 주사나 보충 요법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는 말을 듣고 주사를 맞거나 외부에서 호르몬을 보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호르몬을 공급하면 일시적으로 기력이 좋아지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만들어야 할 기능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연 회복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력 저하가 호르몬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혈액순환, 간 기능, 수면, 상태, 스트레스 수준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호르몬 수치만 올린다고 해서 전반적인 남성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호르몬 수치는 정상 범위로 올라갔는데도 피로감과 발기부전이 지속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 아르기닌, 마카, 아연 등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간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흡수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김 선생님은 하루에 건강기능식품을 5가지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경계선에 가까웠고 수면의 질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충제가 아니라 몸을 쉬게 하고 순환을 회복시키는 접근이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패 원인은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수면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특정 음식만 먹으면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 건강과 노후 건강은 하나의 요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바꾼다고 전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성건강 문제는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환자라고 인식하게 되면 몸의 반응도 점점 위축됩니다.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모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보조수단이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심은 반드시 생활습관, 몸의 회복력, 혈액순환, 간과 신장의 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방법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해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존 약물과 일반적 해결책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를 찾아다니지만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약보다 생활에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 건강과 노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몇 달 뒤 큰 결과로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력 저하와 발기부전은 혈액순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픈 격한 운동을 떠올리십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첫 번째 습관은 하루 2번 걷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며 15분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걷는 습관은 골반 혈류를 개선하고 하체 근육을 자극해 시니어 성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하체 중심의 간단한 근력 자극입니다. 스쿼트처럼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2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부위가 살아나면 전신 대사와 남성 건강이 함께 살아납니다. 실제로 이 동작만 꾸준히 했는데도 피로감이 줄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일찍 깨는 건 나이 탓이다, 새벽에 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 회복, 혈관 회복, 간 회복이 모두 멈춥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1시간은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은 가급적 피하시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샤워를 가볍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기력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여기서 적하수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적하수호는 간과 신장을 보강하고 혈을 보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적하수호는 반드시 가공된 형태로 소량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섭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드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적하수호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나눠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효과를 기대하며 많이 드시는데 이러면 오히려 간이 놀라게 됩니다. 몸은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적하수호는 기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약이 아니라 몸의 바탕을 회복시키는 재료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적하수호를 드실 때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간을 쉬게 하는 식사입니다. 기름진 음식, 과도한 음주, 야식은 적하수호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의 식사는 간 회복을 방해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가능하면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커피나 술은 물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다릅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낮 동안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복부와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배와 허리가 차가운 분들은 기력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하복부 보호는 신이어 성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복대를 활용하거나 따뜻한 찜질을 하루 10분 정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루에 2번만이라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가 부풀었다가 천천히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력 회복은 단기간의 자극이 아니라 흐름의 회복입니다. 발기부전 문제 역시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결과입니다. 적하수호는 생활 습관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정말 달라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달라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는 몸의 변화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얕아 자주 깨는 상태였습니다. 성기능 문제도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부부관계를 스스로 피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미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셨고 발기부전 약도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더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간 기능이 다소 지쳐 있었고 하체 근력과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약을 늘리는 대신 방향을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걷기, 운동, 수면, 리듬 정리, 하체 근육 자극 그리고 적하수호를 소량으로 식후에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낮에 졸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째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몸이 다시 말을 듣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68세 박 어르신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일을 쉬지 않고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밤에는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 하루 종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박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수면과 과로였습니다. 본인은 움직이는 것이 건강이라고 믿고 쉬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회복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커피 섭취가 많고 물 섭취가 적어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박 어르신께는 먼저 쉬는 연습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일정 중 일부를 비워두고 저녁 이후에는 활동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고 카페인을 줄였으며 적하수온은 격일로 소량만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박 어르신은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짜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기능 역시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놀란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62세 이 선생님 사례입니다.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본인은 이미 늙은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회사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야근 후 늦은 저녁 식사가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빠른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가는 길보다 제대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고요. 생활 패턴을 조정하고 저녁 식사를 앞당기고 하루 2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적하수온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소량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6주가 지나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세 정 어르신 사례입니다. 정 어르신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회복력은 관리의 결과라고요. 정 어르신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안드렸습니다. 물이 없는 걷기, 따뜻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하수온은 아주 소량으로 시작했습니다. 3달 뒤 다시 만난 정 어르신은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강한 기력은 아니지만 일상이 훨씬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약이나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생활을 조정하며 적하수호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몸이 반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력이 좀 좋아지고 발기부전이 완화된 이야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변화는 그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 효과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상의 에너지입니다. 기력이 회복되면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내는 느낌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줄고 낮 시간에 멍한 느낌이 줄어들며 저녁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남성 건강과 노후,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은퇴 이후 삶의 리듬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피로는 더 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진다는 표현도 자주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 에너지 저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감정도 함께 안정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예전보다 짜증이 줄고 마음이 느긋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특히 시니어 성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남성분들의 자존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기능이 떨어지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가능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의 문제를 대화나 감정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거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자신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줄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편해지면 말수가 늘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부부 사이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전인적 효과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력 회복과 수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몸의 순환이 좋아지면 잠이 깊어집니다. 깊은 잠은 다시 호르몬 회복과 면역력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역시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 통증의 완화입니다.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집니다. 어깨, 허리, 무릎이 늘 불편하고 회복이 더딥니다. 하지만 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조금씩 살아나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행을 생각하고 취미를 떠올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서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소중하게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력 회복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발기부전 개선은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 전체의 흐름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적하수호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중심은 항상 생활과 몸의 회복력입니다. 이 메시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 속도와 나를 비교하면 조급해집니다. 몸은 각자의 속도로 회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는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몇 달 뒤 전혀 다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성기능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삶이 전반적으로 편해졌습니다. 이 말이 바로 전인적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삶이 따라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하루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는 이해했는데 막상 집에 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상 루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침대에서 가볍게 몸을 늘려주세요. 팔다리, 허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고 햇빛을 받으며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이 아침 루틴은 혈액순환을 깨우고 하루 에너지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적화수호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후의 소량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후가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의 핵심은 움직임과 물입니다.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계시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줄이고 물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루틴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가능하면 취침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세요.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은 소화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최소한으로 하고 조명을 조금 낮추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간단한 샤워를 하시면 몸이 이완됩니다.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5번만 해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주간 단위로는 무리하지 않는 하체 근력 자극을 포함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회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몸이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력 회복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발기부전과 남성 건강은 전신 관리의 결과입니다. 셋째, 적화수호는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몸은 꾸준함에 반응하지 완벽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해지는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요. 몸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력 저하와 발기부전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관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남성 건강과 노후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적화수호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진짜 변화는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함 잠해질 예전 같지 않은 회복력 이 모든 것은 바꾸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는 것, 짧은 산책을 하는 것, 잠들기 전 호흡을 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